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증시는 참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증시인데, 일단 전일 미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증시 또한 전강 후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오전에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증시 자체가 전강 후약 그리고 프로그램 1A 매도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이제 뭐 해외 시장 대비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증시 자체가 갭을 띄우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닥 놀랄 일도 아니지만, 매번 호재 때 이렇게 또 특히 기관 투자자 쪽에서 자꾸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전일 굉장히 좋은 속보가 떴었죠. 뭐 미중 관세 단계적 철회라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어제 중국 자체적인 발표였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새벽에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당국자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장중에는 이런 부분 처음에 긍정적으로 있다가 바로 또 미국 로버트 하이저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오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관세 철회 등의 이슈가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세 철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원래는 12월 15일, 원래는 11월 15일 날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12월 15일로 연기가 되는 부분에서 좀 이게 만약 부과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던 날이고, 오늘 또한 특히 이제 IT 섹터가 또 몰매를 계속 맞고 있네요. IT 섹터가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OLED, 뭐 반도체, 뭐 등등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고, 특히 오늘의 경우는 비메모리 섹터에서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정 오염 발생, 삼성전자 쪽에서는 수억의 피해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신뢰도 문제가 우려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비메모리 관련 섹터, 특히 이제 네페스가 8.5% 정도가 빠지면서 엄청난 좀 급락을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오고 우량한 회사들이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이런 폭탄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한 섹터는 어떻게 보면 최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차라리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시장이. 말 그대로 오래 물려있던 종목이 뜬금없이 올라와서 본전에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지, 뭐 작정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장중 단타는 가능하지만은, 오늘 올랐다 내일 빠지는 종목들이 태반이고,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다 반납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증시가 좀 쉽지 않은 장이 연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아시아나
한국 매각 관련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고 장막판에 관련주들 폭락시키더니 오늘은 관련주들 또 상한가 보내고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오늘까지 해서 IT, 5G, OLED 일주일 넘게, 일주일 넘게 지금 거래일수로는 8일째 조정이에요. 8일째 그냥 기관, 특히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어서 지금 이쪽은 좀 조심해서 절대 추가 매수는 할 수가 없고요. 물렸더라도 추가 매수는 할 수 없고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반등을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등의 강도가 이제 중요한데 방법은 그것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는 무한순환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슈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앤홀딩, 특히 이제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바이앤홀딩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 정치 테마주가 지속적인 강세예요. 특히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뭐 신규로 부각된 게 금호 전기, 뭐 그다음에 오늘 이월드도 엄청 강했고요. 남아산업, 그다음에 남아토건, 뭐 전부 할 거 없이 지금 누구죠? 이낙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오늘에서 좀 알았는데 반기문 총리 설도 돌아요. 그러면 일야, 보성파워텍 뭐 정도 있겠죠. 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관련, 정세균 관련 또 뭐 수산중공업, 그 다음에 뭐 밀비스, 그 다음에 뭐 써니전자 등등 이쪽 섹터들의 흐름이 시장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뭐 매매 트레이딩은 지금 안정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업주 관찰이 필요하고, 오늘은 지금 최근에는 푸른 기술이 대장으로 가고 있고 대장주 위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MDF, 한창, 뭐 일신, 석재 정도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쉽게 반등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죠. 오늘도 시장 보면 1A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빼버리니까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군데군데 반등을 하는데, 제약바이오에서도 보면은 대장 쪽 어제 상한가 갔던 인스코비, 또 강했던 셀리버리, 삼성제약, 뭐 텔콘 이 정도만 좀 반응을 했지 나머지는 큰 반응도 없었습니다. 장중에 뜬금없이 올라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시장 생각보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불편한 시장의 연속입니다. 섹터가 전부 다 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매매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들 보고 넘어가죠. 일단 해외 증시 오랜만에 한번 보고, 애플은 지금 계속 갭을 들고 아직도 도개청청 가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디까지 갈지는 뭐 끝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 나스닥 다 좋아요. 전부 다 갭을 들고 아직은 꺾임 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 그럼 이제 이 추세선을 길게 연장을 시켰을 때 지금 이렇게 닿는 구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저항 받을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세로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러한 저항을 받는지, 이러한 원래대로 이렇게 긋고, 나스닥은 이 평형수평
평형, 네, 대칭 라인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8,50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8,500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맞고 또 조정을 보이는지. 왜냐면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다가 이렇게 가다가 맞고 떨어졌을 때 조정이 커요. 이런 추세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만들어서 두 번째 와서 맞고 떨어지는 조정. 그럼 여기 올라와서 만약에 맞으면 또 조정이 클 수도 있다. 그래야 하단에서 올라오는 이런 이격을 만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보면서 마무리 할게요. HLB 별 오늘 큰 동향은 없었는데 일단은 그 5일선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5일선을 정확히 회복을 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5일선 밑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좀 좋고요. 현대바이오 뭐 특별한 변동은 없네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신라젠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는 신라젠을 오전에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 놓으면 이런 구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 매매를 해서 이 정도 팔아서 약수익 정도로만 네, 끝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7,600원에서 8,100원에 정리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얇은 수익을 좀 봤죠.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매매를 끝내고 오전 매매를 안 한 겁니다. 오전에 매매가 지수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좀 관망을 했어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시장을 좀 관망을 하고 좀 지켜만 봤던 하루였고요. 오전에는 지금 셀리버리가 좀 호재를 터뜨리면서 좀 올라갔었죠.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제약 바이오들 많이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도 수급 쏠리는 종목 위주로 좀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약 바이오를 보기 어렵고요. ABL 바이오 이제 카페에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지속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부분적인 익절은 해야죠. 부분적인 익절은 항상 저항권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30% 팔고 70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들고 가겠다. 중장기로 하면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저항 보이면 나는 50% 팔겠다. 나머지는 어디에서 익절 라인 잡겠다. 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 안 깨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추세 안 깨면 이렇게 가다가 뭐 주식이 뭐 항상 가기만 하겠습니까? 눌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눌렸다가 그래서 아직은 추세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차바이오텍 지금 기관 수급이나 최근에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서 그러는데 뭐 이런 구간 뭐 빠지더라도 크게 염려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바닥권이라고 보니까 뭐 여기서 더 밀리면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 종목으로 가야지 이런 쪽은 하루 이틀로 보는 것보다도 좀 길 안목으로 보는 게 좀 좋겠다 싶고요. 에클론도 뭐 똑같은 양상입니다. 종목이 많아서 에클론은 뺄게요. 어차피 저 스스로도 매매를 안 하니까. 그 다음 텔콘 지금 텔콘 쪽은 아직 안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때 텔콘 계열은 즉 비보존 관련해서 이제 곧 있으면 발표가 나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KOTC 시장에서 비보존 자체도 꺾인 게 없어요. 계속 5일선 타고 가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렇게 들어올려 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보존이요. 지금 비보존이 시가총액이
대략 1조 8천억 정도 되고, 한 1조 8천억, 얘를 잡고 2억이라고 치자고요. 2억이라고 쳤을 때 얘가 24% 가지고 있어요. 2조라고 쳤을 때 24%면 5천억 정도 되겠죠. 좀 많이 쳐서 5천억. 근데 이제 비보전의 이 가치를 4조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답니다. 4조까지 혹은 4조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 4조가 되면 20%만 잡고 8천억 정도 되겠죠. 네, 가치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보다도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KPM 테크는 외형제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KPM 테크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꺾어서 올려버릴 수가 있어서 월요일 날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물대에서 꺾고 올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제대로 된 수급 없이 있다가 여기에서 갭 들고 올리는 그런 구간이 월요일날 나올 수 있어서 KPM 테크 월요일날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텍 파마 4.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좀 너무 높은 구간이어서 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접근하기가 그냥 KPM 테크 정도 일단 좀 보고 있고, KW 신약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종목이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매수를. 그리고 팍스넷 오늘 소폭 조금 올랐는데 지금 이게 갭 메우기를 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갭을 메우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줌 인터넷 한번 볼게요. 줌 인터넷 위험하죠. 구간은 위험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구간이 썩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이제 주가를 뒤집어 볼까요? 모르겠다. 월요일날 차트 이렇게 돌리는 흐름 보이고, 이게 차트가 이런 캔들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비중 축소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뭐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자기 추세대로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거를 안 받아주고 있으니 시장에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니까 좀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나노메딕스는 네, 오늘까지만 네, 여기서 보고 더 이상 이거는 언급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이 구간에서 뭐 반등이라든지 그런 부분, 많은 심리가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테크니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 상한가의 중심선을 이미 훼손했어요. 상한가의 중심선을 훼손을 하고, 뭐 이제 하단이죠. 나머지는 하단을 지켜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얘가 사냐 못 사냐의 갈림에 서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 21선을 회복해주고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이제 월요일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단봉 나오고 이렇게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으니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지, 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없어서 특히나 더 지금 힘든 모습이고요. 이렇게 돌파시켜 놓고 이렇게 눌렸다 가기도 참 어려운데, 굉장히 주가를 힘들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네요. 예전에 얘가 또 이 작업했었죠.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작업해 먹었을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날려버렸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한 다음에 사람을,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네가 끼가 다분하고 좀 그런 좀 지저분한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종목을 보고 좀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좀 봐보려고 하고요. 해성옵틱스 중장기 종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심선 부근에서. 그리고 셀루메드 남은 잔여 물량 홀딩하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셀루메드 오늘 이제 뭐 약간 반등 정도 좀 나와서 장중에 이제 한 10% 정도 반등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한 10% 정도 또 추가 매도를 하고요. 나머지 한 20% 들고 좀 가보고. 인스코비가 오늘 좋았죠. 인스코비가. 근데 이 맥시멈 구간이 이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뭐 단기 차익하고 또 눌림을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워낙 많이 물려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이죠. 여기 저항,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졌네요. 정확히 맞고 떨어져서 이때 2019년도 바닥 파고 올렸을 때 이 구간, 많이 물려있는 구간을 정확히 짚고 일단은 움직이는 모습이라 여기서 또 밀렸다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중국 관련주, 지금 중국 관련해서 윙이푸드가 오늘 대장이었어요. 윙이푸드가 시가 베팅이 들어갔으면 윙이비 7%, 3%, 윙이비 시가부터 16%부터 상한가니까 얘가 한 13% 정도 나왔고, 저는 이제 컬러레이를 좀 봤는데요. 컬러레이를 봤는데 시가가 이제 당연히 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데 조금 애매해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취소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취소 말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매수가 돼서 많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조금 오늘 오전에 전체적으로 이 종목들이 불안한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한 3% 구간, 한 이 정도 구간에 바로 다 매도를 했네요. VI 들어가고 얘도 끝났는데, 시가 베팅은 대응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대응이 굉장히 빠르지 않으면 반대로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지울게요.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11월달 중으로 지금 발표가 나올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골관절염 관련해서 얘네가 이제 진행하는 미국 FDA 임상 이상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구간에서 갭을 다 메웠고, 여기서 갭을 다 메웠고 다시 갭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차트 위치적으로는 121선을 깼다가 올려서 눌림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종가 베팅을 했어도 무난했고, 뭐 월요일날 봐도 무난합니다. 뭐 눌릴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줘요. 뭐 33,000원 구간부터 보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웅진은 지금 월요일날 일정이 있어요. 웅진 코웨이 매각 일정이 있어서 본입찰 일정인데 이 갭을 띄울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구간에 저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 맞고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구간을 넘을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월요일날 아무튼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서 선정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경협주, 지금 푸른기술 오늘 종가까지 한 8% 올랐고, 뭐 한참 종가에 좀 시간 후에 좀 밀리는데 결국 갭 메우기를 한번 하러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써니전자를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갭을 메우려고 가요. 이런 구간까지
이제 다시 바닥에서 내려왔다가 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올라가려고 하죠. 이런 거는 이 구단 일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분봉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차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경협주들이 갭을 메우는 모습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한 주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면 좋았을 수도 있는 증시지만 또 생각보다 어려웠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증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말에는 그런 부분 다 잊고 또 가족과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